자, 9월 27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26,25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 날봉 기준으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녹색 추세선, 이 추세선의 윗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살짝 돌파를 하는가 싶더니 안쪽으로 들어왔고, 지금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지금 나오거나 차트상으로 이쁜 모습이 나온다,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했던 여기에서 뚫고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서 있는 모습이 아닌 안쪽으로 진입을 해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뭐 좋은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이 추세선 라인을 돌파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여기까지도 계속해서 25K까지도 계속해서 열어두셔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단기적인 모습으로 볼게요. 지금 약 한 일주일 정도의 움직임 보면은 여기에서 하락 추세선 계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채널 라인을 상방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에서 추세선을 막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이 채널 안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임에서 여기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장기적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깜짝 반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좀 무겁게 보기보다는 좀 재미로, 좀 흥미있는 내용으로 한번 리딩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앞으로 긴 연휴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목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쭉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연휴 기간에 이 추석날 이전에는 비트코인은 어땠을까라는 게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2021년 2년 전에도 이거와 똑같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21년 9월 19일 추석이 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추석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영상 한번 보실 분들은 이 제목을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2년 전의 영상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추석에는 또 어떻게 될까? 역대 추석의 비트코인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당시만 해도 추석 당일날 단 한 번도 양봉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추석 당일입니다. 추석 전날도 아니고 추석 당일. 그래서 이날도 음봉, 그리고 14년도도 음봉, 15일도 음봉, 그리고 16년, 17년, 18년도도 다 음봉으로, 그리고 19년, 20년도,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 영상을 올렸을 때가 9월 19일, 추석 2, 3일 전이었죠. 그 당시 추석 당일날도 내렸어요. 그래서 9년 연속 추석만 되면은 양봉으로 마감을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저 같은 경우에도 9월 19일 날 이랬는데, 이제 9월 21일 날 추석 당일 날 이런 식으로 내려버리니까, 와, 정말 이거 추석에 뭐 징크스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말 그대로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겁니다. 재미로 보는 거고, 말했던 것처럼 이 추석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행사가 아니죠. 명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 해당이 되는 추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니까 제가 추석 당일날 모두 하락을 했고, 추석 하루 이후, 하락 이후에 추석 다음 날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말했던 9년 동안의 징크스를 작년에는 깼었습니다. 작년에 추석에는 오히려 올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게, 이제 여기가 이제 21년도까지 분석했던 건데, 21년도에 상승했고요. 그리고 22년도에 추석 다음날 상승을 했습니다. 21년도에 다음날 바로 하락분 메꿨고, 그리고 다음날 또 상승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게 뭐 정확한 패턴이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추석 당일날은 10번 중에 9번은 모두 음봉으로 마감을 했었다, 당일날은.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는 또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이건 정말 랜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영상들 보면서 추석날만 되면 다 내린다, 뭐 이렇게 겁을 먹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재미로 보시고, 그래서 이번 추석은 이때까지의 추석이 아닌 작년과 같은 추석 전날에 이렇게 큰 장대 양봉 나와주고 상승을 이어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운 연휴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런 거를 보면서 오히려 이거를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석 때문이 아니라, 근데 추석이 대부분 9월에 있었죠. 9월, 9월, 9월. 대부분이 이제 9월, 10월, 뭐 9월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수익률 차트, 달별로 수익률 차트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9월은 약세장이 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6, 17, 18, 19, 20, 21 여기 9월에 수익률들이 대부분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분기가 이제 마감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특색 때문에 9월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하필 또 9월이 추석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 분기의 마감 시기가 보통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좋지 않았어요. 보면 이제 3월 같은 경우나 뭐 이제 6월 그리고 이렇게 마감하는 시기 9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너무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번 추석 그냥 재밌게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작년과 같은 이런 큰 상승이 한번 나와줘서 우리를 기분 좋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재미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아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기한을 또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뭐 이 부분이 놀랍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물 ETF는 이번 연도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파이널까지 갔을 때, 최종 기일까지 갔을 때 저는 여기에서 결판이 날 것 같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SEC 같은 경우에도 꽤 강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와중에서 몇 군데 몇 차례에서 바로 자기들이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 버리면 자기들 면도 안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 길게 끌 것 같아요. 끌고 가다가 마지막 기일에서는 이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다라는 이런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당장 보시면은 이제 10월 17일 17, 16 이때거든요. 다음 달 이제 17일 중순쯤부터 여기 또 이제 신청했던 부분 답변을 주는 구간이 겹쳐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때 조심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대를 해서 또 오르고 있다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모두 다 연기를 시켜버리면 또 실망하고. 근데 실망을 할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은 너무 빠르긴 빨라요. 아무리 블랙록이나 뭐 이런 곳에서 신청을 했다라고 해도 쉽게 SEC에서 이것저것을 쉽게 바꿔버린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10월도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이제 내년까지 파이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대가 크면 어떻다? 실망도 크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날에 오히려 사람들의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량 4년 6개월 내 가장 적다라고 합니다. 2019년 3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뭐냐? 바로 반감기. 자, 반감기에 우리 사이클을 한번 볼까요? 자, 20년도, 24년도 이제 내년에 있죠. 그리고 16년도 4년 주기로 있는데, 자, 반감기 사이클 보면 여기가 반감기였습니다. 여기가 반감기였고, 그리고 여기가 반감기 다음 연도였죠. 그리고 말했던 19년도는 어딜까요? 하락장을 지나서 여기 이 횡보 및 둔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요. 반감기가 옵니다. 폭등을 합니다. 하락장이 옵니다. 횡보하고 둔화하는 시기가 옵니다. 마찬가지 지금 같은 경우에도 2020년 여기에서 반감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폭등합니다. 그 다음에 하락장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횡보 및 둔화 시기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까 말했던 이 부분이 우리가 차트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거든요. 여기 이 구간과 지금 이 구간을 이어서 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면 날짜로는 1660일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변동성이 적었죠.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이제 떨어진 겁니다. 왜 떨어질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워낙 긴 하락장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지쳐서 떠나가고 여기에서도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변동성이 굉장히 작아졌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실질적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코인이 오른다 막 뉴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21년도 카페를 가던 어디를 가던 심지어는 진짜 뭐 술자리를 하고 있어도 옆 테이블에서 야 코인 오르는 거 봤냐? 나 뭐 샀다 뭐 샀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이렇게 하락장 되니까 또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코인에 관심 가지시는 분 많나요? 별로 없습니다. 다 떠날 사람 떠난 거죠. 정말 21년도만 해도 사람들이 저한테 코인 좀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근데 하락장 시작되고 지금은 그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에. 실질적으로 제 유튜브 뭐 조회수만 봐도 21년도 보세요. 21년도 보시면은 거의 뭐 대부분 3만, 뭐 2만, 뭐 이런 식으로 2021년도는 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점점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늘 이런 식이고 여러분들은 이 시기, 이 2년이라는 시기가 어찌 보면 짧을 수 있는데 뒤돌아보면 짧은데 이 시기를 겪은 사람들은 굉장히 길죠. 이 시기를 지금 다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누구보다 먼저 여기에서 출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말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지금 거래량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스마트머니들,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는 다음에 나중에 이 가격을 펌핑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루한 장이고 힘든 장이고 정말 재미없는 장이고 코인 진짜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이 그럴 때가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이제 셧다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9월 30일 되면은 여기에서 기한이 이제 완료가 되고 10월 1일부터는 셧다운 진행이 됩니다. 그 전까지 예산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자, 셧다운이 될 때는 연준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될 수 있다. 9월 26일 날 어제 오전 10시에 나온 기사입니다. 셧다운에 들어간다면 연방제도 페드는 기준금리 기준은 확실히 중단될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가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연준이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작아질 것이다. 셧다운이 되게 되면은 왜 그러냐? 정부 데이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했고 정부 지표가 발표되지 않으면 금리 경로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40% 내외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동결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곳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거는 한 내년 후반부터 이제 내년 한 7월부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번 지금 현재 발표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나왔는 건데 자 7월 보세요. 7월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게 65%라고 점을 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오히려 금리 동결을 84%로 봐요. 최근에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뭐라 했습니까?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이 셧다운 때문에 지금 오히려 금리 인상 중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제가 이거 25일 날 영상입니다. 25일 날 영상에도 말했던 거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셧다운이 돼버리면은 깜깜이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9월 이후에 경제 활동이나 물가에 대해서 데이터 계속해서 말하던 이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받을 수 없는데 마음대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오히려 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거 오히려 이 셧다운이 말 그대로 셧다운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뉴스의 기사의 제목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뉴스를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변경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셧다운이 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신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데이터는 확실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무조건 이렇게 가는 패턴이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정말 좀 좋은 움직임 나와서 여러분들 좀 걱정 없이 휴대폰 보고 내 계좌 보고 코인 보면 기분 좋은 그런 모습으로
이번 명절 걱정 없이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긴 연휴 시작되니까 멀리 가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가족분들, 지인분들, 친지분들 오랜만에 만나셔서 즐거운 시간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